요즘 결혼 문화 어떻습니까? 어지간하면 요즘 시부모는 좀 적어서 그래. 그러니까 1억이 넘게 들었어요. 그거를 보내자마자 성의 없다고 딱 얘기를 했었어요. 꼬인지가 1,000만 원이 왔지만 나는 2,000만 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부모가 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매년 근무해서 돈을 벌겠어요. 1억 벌기도 힘들지. 1년에 얼마 벌겠어? 2,000 벌겠어 못 벌잖아. 딸 같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거를 따르는 거예요 진짜. 그 돈을 못 해줬으니까 부모님 지금 눈치를 봐요.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보태줘야 되는 거지. 그 나중에 이제 노후 대책은 끝나는 거지. 지금은 아차 잘못하면 노후 대책 전혀 없이 그냥 애들 뒷바라지 해주고 나면 끝나는 거야. 결혼 때문에 빚을 지는 사람들. 화려함 속에 가려진 결혼 문화의 씁쓸한 현주소 들여다봅니다. 허니문 푸어를 아시나요? 결혼과 동시에 살림이 가난해졌다는 신혼부부를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한창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어야 할 그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결혼 1년차 박희진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5년간의 연애를 하며 부지런히 결혼 자금을 모았다는 주부. 하지만 신혼집을 구하면서부터 큰 벽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저희는 1억 정도는 모으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1억을 모았나요? 모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훨씬 더 었나요? 네, 더 늦죠. 집값만 해도 지금 살고 있는 데 8천인데. 결혼 후 저축통장 대신 전세 대출 통장을 먼저 만들게 됐다는 것. 많이 나가는데도 못 갚고 이자만 내고서 달달이 이자만. 이렇게 대출까지 받았지만 전셋집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이렇게 가면요 끝자 없는 부동산이 있어요. 얼마 이상 아니면 취급을 한다.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전세가 1억 이상인 것만 취급하는 부동산들이 허다하더라고요. 그 속이요. 어렵사리 모은 돈으로 마련한 전셋집은 곳곳이 낡고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그런 박희진 주부에게 최근 또 하나의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예쁜 딸을 얻은 기쁨도 잠시, 양육비 또한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육아비죠. 처음에 기저귀 뗄 때까지 기저귀 해야 되고 분유값이 한 달에 몇십만 원 들어갔어요. 30-40만 원 잡아야 돼요. 박희진 씨 가정의 한 달 지출 비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200만 원, 상당한 돈이 전세 대출 이자로 나가기 때문에 항상 적자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다 카드예요? 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는 건 신용카드였습니다. 한두 개씩 만들던 신용카드로 이제는 돌려막기까지 하는 상황. 이게 다 그럼 몇 장 정도 나 있는 거죠? 12, 13, 14. 대출로 시작한 결혼 생활은 카드 빚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짜로 나가고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쓸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카드 아니면은 쓸 게 하나도 없어요. 늦은 밤, 영업 분야에 일을 한다는 남편은 이날도 시간의 수당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야근을 하고 퇴근했습니다. 처음부터 빚을 지고 한 결혼식.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집 사기 힘들죠. 2억 5천원 있어야 되는데 그런 돈이 없으니까 일단은 전세 이런 데 살고 있죠. 그것도 다 빚으로 살고 있죠. 결혼하기 전에는 빚이 좀 있었나요? 없었죠. 결혼하면서. 그렇다면 결혼하면서 왜 빚을 지게 되는 것일까? 남자는 약 9천만 원, 여성은 약 3천만 원에 이르는 살인적인 결혼 비용을 꼽을 수 있는데요. 빚을 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다름 아닌 신혼집 마련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에는 부모의 집을 담보로 신혼집을 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요.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제작진이 한 부동산을 찾아가 전세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24평이면 가격대가 어떻게 돼요? 2억짜리는 없고요. 2억 2천에서 2억 5천 이상. 전세 자금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월세를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1억 2천 정도, 2천 정도. 선생님, 월세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벌었어요. 1억이 넘는데도. 심지어는 부동산에서 대출을 알선하기도 했는데요. 7천만 원 정도 부족하고. 부산에 부족하시다고요? 네. 지금 주택이 있으세요? 아파트? 아니 부모님 거? 부모님 거. 부모님이 좀 해주실 수 있냐고요? 지금 부모님 주택에 대출이 없으시면 거기서 대출을 뽑으시면 가장 편해요. 언제든 대출 받아서 많이 오세요. 부르면은 그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대출 상담사가 별도로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다 방문해 주세요. 대출 상담사가 직접 부동산에 온다는 설명. 전화를 끊은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상담사가 부동산에 도착했습니다. 실제 은행 직원인 이 남성은 자신을 신혼집 전세대출 전문가로 소개했는데요. 거의 권유하네. 중요한 게 이제 소득이 중요하신데 소득은 어떻게 되시나요? 220만 원? 월 220만 원이요? 네. 사회 초년생이다 보면은 수입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좀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부모님 지구로 대출받아서 하는 케이스도 의외로 많아요.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해요? 부모님이 다치겠죠. 결혼 문화의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혼수. 최근에는 고가의 명품 예단이 유행하면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집을 구했으면 하는데 어쩌실 생각이신지요? 전세도 있고 빌라도 있고 싼 거 널렸어요. 그러세요? 그럼 우리 쪽에서도 딱 해준 집만큼 혼수랑 예단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자가 돼서 예단만큼은 제대로 해와야죠. 드라마 속에서만 일어날 법한 일들이 현실에도 많다고 하는데요.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결혼 7개월 차 박미나 주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돈 혼수 때문에 지금 이혼 소송을 한 상태예요. 남편이 전문직이라는 것을 앞세우며 혼수를 요구한 시대. 결국 친정 부모의 도움으로 어렵게 거액의 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1억이 넘게 들었어요. 그거를 보내자마자 성의 없다고 딱 얘기를 했었어요. 저를 이제 각 자동차 전시장마다 끌고 다니면서 차를 사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 시댁에서는 혼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임신한 박미나 씨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쪽 배 쪽 옆구리를 여기를 발로 차고 뺨을 막 때리더라고요. 저는 이제 눈도 못 뜨겠고 소리만 들렸던 것 같아요. 저런 폭력까지 했으면. 이렇게 집어던져서 이렇게 생긴 파편들인데 흉이 많으셔가지고. 임신 중이신데. 임신 7개월에 이혼녀가 돼야 하는 상황. 혼수 때문에 벌어진 그릇된 결혼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보다 더 불쌍한 건 아닐 것 같아요. 설령 좀 좁은 집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부모님의 지원 없이 좀 부족하게 시작을 하더라도 서로 이제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돈 때문이나 현실적인 문제, 집 문제 가지고 아둥바둥 살지 말고요. 요즘 자녀들의 결혼을 실질적으로 감당해내는 것은 부모 세대의 몫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둔 어머니들, 그들의 솔직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점차로 밍크에서 이제 밍크, 다이아, 핸드백 거기에서 플러스적인 게 핸드백이 된 거예요. 그만큼 술만 벌리고 하는데 해줘야지 어떻게 해요. 해주려고 하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돈댁에서도 좋아하고 특히 사이가 좋아하고 꽃님들이라고 해서 한 2주만 알았어요. 다 체면이죠 이게. 우리나라는 다 체면이잖아요. 직장을 잡았어도 학자금 얼마 갚아야지, 용돈 해야지, 결혼 자금까지 한다라는 건 힘든 것 같아요.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보태줘야 되는 거지. 나중에 이제 노후 대책은 끝나는 거지. 실제 자녀들의 결혼 비용 대부분을 지원해주는 부모들이 절반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녀의 결혼 비용을 부담하다가 노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결혼 때문에 늙어서까지 일을 해야 하는 부모들. 자녀 셋을 결혼시켰다는 김응택 씨는 45년 동안 이발소를 운영해왔지만 아직도 일을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여기서 집사람하고 둘이 이렇게 그냥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김포에 있던 본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팔고 이발소 쪽방에서 살게 됐다고 하는데요. 집을 판 돈은 고스란히 3남매의 결혼 비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예단비도 한 2천만 원 들어가지, 또 가구 사는데도 한 3천만 원 들어가지. 이발소 평생 벌어가지고 거의 다 들어가네요. 자녀가 셋인데. 여기 이제 막내딸. 아들, 딸 모두 대학까지 보내 부족함 없이 키웠다고 생각했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좌절을 맛봤습니다. 우리 결혼식 때만 해도 월세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세로 해서 조금씩 살림이 늘어가고 그랬지만 지금 세대는 틀리잖아요. 지금 애들은 어쨌든 그냥 아파트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 식당에서 일하는 아내를 기다리며 홀로 식사를 하는 김응택 씨. 자녀에게는 다 주었지만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으로는 남아있는 게 없는 현실입니다. 애들한테 선물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발소 하는 동안은 내가 해서 벌어서 그냥 노후 대책하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아끼며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김응택 씨. 자녀들의 무리한 결혼으로 없어진 이들의 노후는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새 출발을 알리는 인생의 중대사 결혼. 그러나 빚을 지고 시작해야 하는 현실이 씁쓸할 뿐입니다.